2023년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검사받지 않은 금속 조리 도구를 사용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백종원 특기죠. 식기류는 받아야 할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조리기구가 그림이 되겠다 하면 그냥 지릅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거대한 솥, 은색 락화 묻어 나오는 공업용 자재로 만든 불판, 다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재 검사라는 걸 받아야 해요. 그래야 쓸 수 있어요. 가열할 때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죠. 2023년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 사용한 바베큐 그릴 도구는 더본코리아가 의뢰했고 더본코리아 직원이 사용했어요. 근데 고발은 누가 당했냐? 애꿎은 예산시장 상인이 경찰 조사받고 처벌 예정입니다. 황당하죠. 더본코리아가 자기 명의로 장사하지 않고 이 상인 명의로 장사했거든요. 장사도 더본코리아가 하고 돈도 더본코리아가 가져갔는데 예산군과 경찰은 백종원은 쏙 빼놓고 예산시장 상인만 괴롭히고 있어요. 자, 더본코리아가 하는 지역 축제에서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하는 걸 잡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예산 맥주 페스티벌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장사하니까 더본코리아는 빠져나가죠. 그럼 백종원 잡으려면 어디를 파야 하느냐? 더본코리아 지역 축제 지원팀이 사용하는 창고가 핵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더본코리아가 소비기한이 훌쩍 지난 식자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충격적인 장면들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 창고가 키를 쥐고 있어요.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드린 사진은 2024년 예산 3국 축제가 끝난 직후인 10월 24일에 찍은 겁니다. 오늘은 올해 찍은 사진이에요. 2025년 3월 20일에 같은 창고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두 날짜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더본코리아의 변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지역 축제에서 소진했다는 상인들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아마 제보한 상인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진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지역 축제에서 더본코리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체가 오래된 식자재 쓴 걸 찾아도 백종원은 타격 제로입니다.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돈만 챙겨가요. 자, 이거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근데 창고는 다르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 지원하려고 빌린 창고예요. 제품 다양하고요. 양도 많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지역 축제에 사용해 왔다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백종원의 지역 축제 100개 장악 프로젝트를 깰 열쇠가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사진은 축제에 사용되고 남은 식자재를 축제 직후인 10월 24일에 촬영한 겁니다. 진한 간장 돼지 불고기 소스.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12일까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제 100일 전에 이미 폐기됐어야 할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매콤 볶음 소스입니다. 역시 백종원 얼굴이 박혀있죠. 소비기한은 8월 9일입니다. 백훅 마요네즈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24일.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에 폐기했어야죠. 자, 백훅 불고기 소스의 소비기한은 9월 16일. 이것도 진작에 버렸어야죠. 축제 때 많이 팔리는 오징어 튀김. 소비기한이 9월 15일이네요. 한 달 전에 버렸어야죠. 튀김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배터 믹스도 보겠습니다.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21일에 끝났어요. 예산 3국 축제 5개월 전에 폐기했어야 할 식자재입니다. 백훅과 연돈이 합작해 만든 빵가루도 보겠습니다. 제조일이 5월 9일이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0일이니까 7월 8일에 버렸어야죠. 백다방 콜드브루 오리지널 커피 원액을 사용했는데 소비기한은 2024년 8월 4일까지입니다. 곰팡이 디저트 사건 때 더본코리아가 했던 거짓말을 생각해보면 지역 축제 때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축제에 간 관광객들이 무슨 인간 짬통입니까? 백종원은 SBS 골목식당 대전 청년구단 편에서 유통기한이 3일 지난 빵을 찾아낸 뒤 출연자를 질타하죠. 저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단호하게 말하죠. 골목식당에서는 유통기한 3일 경과였어요. 근데 자기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빌린 창고는 어떻습니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무려 5개월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버젓이 보관되고 있었어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는 아시죠?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팔지는 못해도 우리 집 냉장고에 유통기한 하루 지난 제품 먹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소비기한은 달라요. 소비자가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최종 기한이에요. 한마디로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에게 절대 먹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말입니다. 당연히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죠. 백종원 자신은 골목식당에서 유통기한 3일 넘긴 식자재 찾아가지고 그 난리를 쳐놓고
자기 회사는 소비기한을 장장 5개월 넘긴 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백종원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과 더본코리아에게만 관대해요.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에 대한 더본코리아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서 홍보 책임자 연락처를 요청했어요. 대답이 좀 황당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더본코리아 측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더본코리아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사실 묵은 강경 대응 뉴스원입니다. 자, 이게 더본코리아 입장에 대한 최초 보도예요. 이 기사는 더본코리아와 조율해서 나온 기사겠죠. 최초 보도고 더본코리아 입장이 실렸잖아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하루쯤 지난 다음에 나왔어요. 더본코리아가 뉴스를 확 퍼뜨릴 때 뉴스원을 1차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좀 이상해요. 언론사나 기자는 그 기사 많이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백종원이죠. 무조건 들어가야 할 단어예요. 근데 이 기사에는 백종원이 없어요. 아무 반박을 안 하면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입장은 내야겠고, 기사는 널리 퍼지지 않고 그냥 곰팡이 디저트 때처럼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다. 이게 더본코리아의 속마음이란 말이죠. 자, 더본코리아 측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기한이 경고한 제품 사진을 확인한 결과 촬영된 창고가 행사 장소와 연관 없는 창고로 확인됐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상인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예산시장 상인분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예산시장에서 장사해온 분들이 있고요. 백종원이 예산시장 개발 이후 데리고 들어간 상인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예산시장을 오래 지켜온 분들은 요즘 노심초사입니다. 백종원이 벌인 일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분들은 백종원이 떠나도 계속 여기서 장사해야 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말이 그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예산시장 터줏대감 상인들은 다 알아요.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무더기로 쌓아둔 창고를 더본코리아가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말입니다. 자, 이 창고는 더본 외식산업개발은 관계자들이 주로 활용하던 창고예요. 충남 예산은 더본코리아 지역개발과 지역축제사업의 본진입니다. 더본코리아 지역개발사업팀 A 본부장과 술자리 면접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요. 외식산업개발원 B 부장은 아예 예산 인근으로 이사 왔어요. 더본코리아가 주관하는 지역축제가 있으면 예산에서 지원 인력을 보내거든요. 이 창고는 그 팀이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더본코리아 측 해명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행사 등 외부 활동, 이게 뭘까요? 더본코리아의 외부 활동이 뭐가 있을까? 다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도 보고요. 기사도 다 읽어봤어요. 회사 야유회 갔다가 남은 식자재는 아니겠죠. 그러기엔 양과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외부 행사는 지역 축제밖에 없습니다.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보관했다. 이건 더본코리아의 완벽한 자폭성 자백이에요. 상인들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외부 활동, 즉 지역 축제 때 쓰던 식자재 남은 것 보관하던 용도로 활용했다. 자, 이제 이 창고에 보관하던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는 예산 삼국축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지역축제 전반에 대한 식자재 의혹으로 번지게 됐어요. 더본코리아의 변명을 좀 더 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올해 3월에 같은 창고에서 더본코리아가 어떤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촬영일 보이시죠? 2025년 3월 20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백쿡 베터믹스입니다. 제조일은 2024년 3월 8일,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7일입니다. 2주 전에 버렸어야 할 제품입니다. 더본코리아에게 소비기한 2주 지난 건 신상인가 봅니다. 5개월 지난 식자재도 일시적으로 보관한 거라 우기잖아요. 자, 다음은 대림선 부산 어묵입니다. 소비기한은 1월 21일, 2달 전에 버렸어야죠. 비버테일도 있네요. 캐나다 국민간식 비버테일 박스인가 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12월 3일, 작년에 진작 폐기했어야죠. 자, 으라차차 버거 패티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21일, 4개월 전에 버렸어야죠. 비터 발렌 반죽입니다. 2024년 11월 26일이 소비기한이에요. 진작에 폐기했어야죠. 작년 10월에도 올해 3월에도 더본코리아가 사용하던 창고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궁금한 이야기 Y에 보면 집에 쓰레기를 계속 모아서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지내는 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강박증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보관한 걸까요?
더본코리아 변명은 이렇습니다.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 즉 지역 축제 끝나고 남은 식자재를 비싼 물류비 들여서 다시 가져왔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상한 건 여기가 냉장 창고였어요. 그냥 일반 창고 아닙니다. 비싼 냉장 창고 임차료 내면서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계속 보관한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더본코리아는 지역 축제할 때 생고기를 상온에서 용달차로 옮기는 회사입니다. 돼지고기, 생고기 상온 방치 숙성법 이런 신기술 도입했잖아요. 그런 회사가 소비기한 지난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하기 전까지 비싼 임차료 내면서 냉장 창고에 보관한다? 말이 안 되죠.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 이것도 황당한 변명이죠. 식약처, 구청, 사법경찰이 식당 단속 나오잖아요. 소스 하나만 소비기한 지난 게 있어도 기본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고발은 별도죠. 소비기한 지난 제품은 보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폐기용이라는 걸 입증하면 행정처분 정도로 그치고 형사처벌까지는 피할 수 있겠죠. 폐기용 식자재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식품 전문 행정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폐기용 이렇게 눈에 띄게 써붙여 놓아야 합니다. 근데 더본코리아 창고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이건 식품 다룬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랍니다. 한마디로 더본코리아 해명이 거짓말이란 거죠. 자, 두 번째, 폐기용 식자재는 공간적으로 따로 분리해야 한답니다. 근데 더본코리아는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와 지나지 않은 식자재를 뒤섞어 보관했습니다. 자, 사진을 3월 20일에 찍었는데 오뚜기 핫케이크 믹스 소비기한은 4월 11일. 문제없죠? 근데 소비기한 훌쩍 지난 마요네즈와 섞여 있습니다. 이 냉동 돼지고기는 2025년 12월 19일이 소비기한이니까 문제없죠. 근데 그 아래 소비기한 지난 비터 발렌 반죽 박스하고 같이 쌓여 있어요. 이건 작년 10월 24일 사진인데요. 백쿡 불고기 소스 소비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났죠. 근데 그 아래 백쿡 배트믹스 박스는 2025년 3월이 소비기한이니까 안 지났어요. 다 섞여 있단 말입니다. 더본코리아는 폐기용이라고 변명했지만 거짓말입니다. 소비기한이 안 지난 식자재도 마구 섞여 있어요.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자, 더본코리아 창고에 보관한 식자재 좀 더 보겠습니다. 백쿡 마요네즈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24일이에요. 6개월 전에 버렸어야죠. 지난 10월 24일 찍은 사진에도 이 제품과 소비기한이 똑같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같은 제품이란 거죠. 자, 리얼 크런치 닭강정입니다. 와,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이것도 6개월이 넘었어요. 대형푸드 롱 오지그 튀김입니다. 와, 이건 2024년 7월 9일이 소비기한이니까 장장 7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와, 7개월은 정말 심했네요. 자, 근데 특이한 게 보입니다. 작년 10월 24일에는 안 보이던 식자재들이 3월 20일 사진은 추가됐잖아요. 더본코리아는 해명에서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가져와서 보관했다고 했어요. 자, 타임라인을 정리해 봅시다. 작년 10월 24일과 올해 3월 20일 창고에서 사진 찍었어요. 이 두 기간 중 더본코리아 주요 외부 행사는 딱 두 개입니다. 2024년 11월에 통영 어부장터 축제 그리고 홍성 글로벌 바비큐 축제가 열렸어요. 안동 산불 현장 밥 해주러 간 거는 올해 3월 28일 추석날이니까 해당 사항 없죠. 우리나라는 추워서 눈이나 얼음 컨셉 축제 빼고는 겨울에 축제 잘 안 해요. 이벤트 안 해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통영과 홍성 축제를 빼면 더본코리아가 대량으로 남은 식자재를 가져올 외부 행사가 없어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 더본코리아 창고에서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예산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비싼 물류비 들여가지고 예산까지 버릴 제품을 냉장 창고로 옮겼다? 그럴 이유 없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건 뭐죠? 통영과 홍성 축제에서 쓰고 남은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죄다 소비기한 임박했거나 넘긴 식자재란 말입니다. 이게 뭐죠? 그들의 해명과 올해 3월에 찍은 사진을 결합해 보면 통영과 홍성에서 더본코리아가 공급한 식자재 상당 부분은 소비기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이건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가능성은 안 떠오릅니다. 더본코리아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한다면 이건 대형 스캔들입니다. 문병오 홍성군 의원, 백종원 대표와 함께 절대 반대. 굿모닝 충청. 홍성군 의회, 더본코리아 협업 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 열어야. 경향신문.
지금 더본코리아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예요. 곰팡이 디저트처럼 지역축제 식자재 의혹을 뭉개려고 시도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제대로 해명 못하면요, 더본코리아 지역축제 싹 다 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축제판은 더본코리아 백종원과 토 세력들, 그러니까 로컬 백종원들의 전쟁이에요. 백종원은 지역 토호들보다 내가 그나마 낫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 하잖아요. 이건 누가 더 개판이냐 싸움입니다. 전국의 지역 축제가 1170개라는 기사를 봤어요. 지금은 그보다 많겠죠. 3분의 2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요. 축제를 왜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지역 축제 혁파해야 할 때입니다. 자, 다시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식자재 땡처리 블랙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기한 임박 제품을 정말 싼 가격에 도매로 팝니다. 식자재 땡처리 블랙마켓 주요 고객에 지역 축제업자들이 꼭 들어갑니다. 축제는 단기간에 대량으로 팔고 나올 수 있는 식자재 유통시장이에요. 짬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땡처리 하기엔 최고입니다. 축제를 따내는 게 어렵지 돈 벌 수 있는 꼼수는 아주 많습니다. 땡처리 마켓에서 소비기한 임박한 식자재를 싸게 사가지고 단기간에 확 팔아치워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지역 축제예요. 이건 정말 장돌뱅이 지역 축제업자들 하던 짓이거든요. 이번에 더본코리아가 제대로 해명 못하면 이런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더본코리아가 창고에 보관한 식자재 중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닭꼬치입니다. 축제에 빠지지 않는 닭꼬치. 이건 소비기한 표시가 아예 없네요. 제품 명도 없고 성분 표시도 없습니다. 이런 닭꼬치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더본코리아에 묻고 싶습니다. 이 닭꼬치 뭐죠? 박스 겉면에는 닭꼬치라고 스탬프만 적혀 있어요. 근데 다른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박스에도, 비닐 포장된 제품에도 누가 만들었는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성분은 뭔지 아무 표시가 없어요. 백종원 대표님, 이 닭꼬치 먹어도 되는 건가요? 기업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구독자분이 지난 영상을 보고 더본코리아의 거짓말을 증명할 방법에 대해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재고자산은 당연히 손상평가를 합니다. 보통 월별로 하는데 그에 관한 승인 문서가 증빙과 함께 보존되어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에 승인 문서와 날짜가 로그로 남아서 조작을 못합니다. 실제 프린트된 문서는 조작 가능하니 로그 기록을 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회계용어로 진부화라는 게 있습니다. 진부해졌다는 의미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진부화로 가치가 0이 된 거죠. 그러면 내부 통제 절차를 따라서 폐기하게 되는데 당연히 증거자료 사진을 첨부하고요. 인트라넷으로 결제를 받습니다. 그 로그 기록과 통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면 더본코리아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기업체로 나가는 현장 재고 수불부, 장부죠. 폐기업체한테 끊어준 세금 계산서 등 1년의 증빙과 사진이 다 맞아떨어져야 진짜 폐기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폐기는 식품회사의 아주 중요한 이슈라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따라 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증빙으로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놓죠. 더본코리아에는 3일 회계법인 출신 부사장이 있습니다. 연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올린 영상을 반박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공인회계사인 더본코리아 부사장이 제가 말한 1년의 내부 통제 자료하고 로그 기록을 제시하고 바로 저를 고발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내용 증명도 안 왔고요. 항의도 없었고 회사 공식 입장 발표도 없었습니다. 식품 기업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내놓을 증거가 없다? 그건 폐기 안 하고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상군이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납품 목록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니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8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아니, 소비기한 지난 걸 장부에 적어놓고 쓰겠습니까? 쓴 사람이 나 사용했어요 하면 공범이 되는데 그렇게 자백하겠어요? 말장난입니다. 정상적인 지자체라면 내부 통제 자료와 로그 기록, 입고와 폐기 자료, 그리고 증거 사진 제시하지 못하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백종원 대표를 압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상군은 마치 백종원 앞잡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예상군수가 백종원 대표 앞에서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있는 사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백종원 왕국인가?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가 대량으로 관내 창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이러면 예상군은 반성문 먼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상군과 축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상인들 입막음하려고 압박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에게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했던데 예상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2017년 백종원은 식품안전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어요. 식약처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백종원이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알리며 식품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백종원은 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나트륨과 당류 저감 정책 등 바른 식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에 공감한다.
설탕 들이부은 걸로 유명해진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지금 돌아보면 황당하죠. 식품안전의 날 홍보대사가 백종원이라. 그동안 식약처가 왜 백종원을 싸고 돌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식품안전의 파수꾼 식약처가 백종원의 파수꾼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백종원이 어떻게 우리 세금을 털어먹는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준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서 백종원 지키기 위해서 공동기자회견까지 열었던 14개 지자체. 정선, 인제, 음성, 금산, 홍성, 예산, 남원, 강진, 장성, 안동, 상주, 울진, 통영, 창녕, 그리고 사업 공고를 내기도 전에 더본코리아 사전 접촉해 담합이 의심되는 천안시까지 감사원의 혹독한 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백종원의 반응이 없으니까 뭔가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